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0th of February 2021, Saturday now 5:30. 자, 5시 반인데요. LG전자에서 준비해 놨던 거를 조금 시리즈로 몇 편 풀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전에서는 무디스에서 LG가 신용 등급이 7년 만에 올라갔다. BAA3에서 BAA2로 올라갔다는 소식하고 퓨리케어 공기청정기가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죄송합니다.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는 미국에 한파가 왔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에 아마 지금 멕시코로 수출하는 천연가스 양을 줄였는가 봐요. 그래서 멕시코의 공장들이 좀 중단됐다. 그래서 LG전자하고 기아자동차가 멕시코에 공장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텍사스가 이제 미국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텍사스 바로 인접한 지역에 멕시코에 레이노사라는 지역에 TV 공장이 있는데 이게 셧다운이 됐고, 몬테레이에 냉장고 공장이 있는데 이게 또 셧다운 됐고, 멕시칼리에 있는 공장은 아마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천연가스가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좋지 않을까. 셰일가스, 예전에 이제 제가 취업준비생들 도와줄 때도 그 셰일가스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원유 가격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셰일가스가 오면서 사실은 미국이 예전에는 중동 지역을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미국의 어떤 석유에 대한 것들이 좀 풍부해지면서 중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위험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바짝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중국이 어쨌든 미국의 패권을 앞으로 다투게 될 정도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중동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국에 바짝 미국이 신경을 쓰고 있는 형국인데, 어찌됐든 셰일가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셰일이라는 게 커다란 안반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반에 균열을 가해서 그 가스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흡착시키는 건데, 이게 예전부터 이 기술은 있었는데 그 어떤 그 경제성이 떨어져서 못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 이제 이 뭐죠, 커다란 돌이나 바위 같은데 이렇게 물을 쏴줘서 균열을 시키는데, 이게 물이 91%가 들어가고 9%가 다른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들어가는데, 요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해갖고 아마 적절한 수압만 쏴주면 빠르게 이게 이제 균열이 생기는가 봐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어찌됐든 요 물 91%, 9% 다른 물질 요거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요 흡착시키는 기술도 당연히 요걸 이제 그 돌을 깨는 걸 이제 수압 파쇄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 보통 기름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파서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근데 안반은 이렇게 막 수직으로 있고 수평으로 있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다가 수평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들이 또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떨어졌던 경제성이 점점 올라가면서 셰일가스가 나름대로 이제 경제성을 맞추게 된 거죠. 그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가 셰일가스 때문에 막 이제 여러 가지 지장이 나 보니까 아주 셰일가스의 경제성보다 더 밑에 가격으로 해봤고 셰일가스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셰일가스 업체들도 버틴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석유 가격이 요즘은 다시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둘 간의 전쟁은 일단락이 됐고, 다시 두 번째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석유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싸움이 휴전의 형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어쨌든 미국의 한파가 온 것은 LG전자 주가에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영향도 있고 좋지 않은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반도체가 가뜩이나 부족한데 삼성전자도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셧다운이 되면서 오히려 물량이 더 부족해지고 차량용 반도체는 더 심각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LG전자는 어쨌든 매그나하고 해갖고 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GKW라고 또 전장 부품 회사도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LG전자의 전장 사업부 쪽에서는 어찌됐든 이런 셧다운이나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물론 부분적으로는 여기 보면 LG전자가 그 TV 공장이나 냉장고 공장이 셧다운된 거는 부분적으로는 손해일 수도 있지만 자동차 전장 부품 측면에서 보면 LG전자한테 오히려 미국 한파가 더 주가 전망에는 좋은 측면이 저는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소식은 최상의 LG그룹이 최상의 전기차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왜냐하면 LG전자하고 매그나는 북미 1위고 세계 시장 3위 자동차 부품 회사 아닙니까? 앞으로 몇 년치 일감을 벌써 확보해 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LG 매그나 이파워 트레인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요게 지금 3년 정도 일감을 벌써 다 확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연 매출 성장률이 44%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LG 화학에서 배터리 만들고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쭉 해서 이 전장부품 계열사가 전략적 협업을 한다면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에 들어갈 모든 그 전기적인 부품을 LG에서 다 조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상의 전기차 파트너다. 그래서 완성차 자동차 업체들의 어찌됐든 전략적 협력 관계의 주요한 키로 LG 그룹이 떠올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스트리아 전장 부품 회사 GKW를 1조 4천억 주고 LG가 인수를 했는데, LG전자의 그 어떤 지분 계열사라고 봐야 되겠죠. 벌써 3년치 일감을 수주했고 지금 현재 2024년도에 공급받을 물량의 수주를 벌써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도 또 LG전자가 스마트폰의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지 축소하든지 매각하든지 축소하든지 이렇게 지금 전략적인 선택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LG전자의 그 휴대폰 사업부가 적자가 오랫동안 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흑자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막 초콜릿폰 나오고 이랬을 때 잠깐 그랬었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계속 적자가 오래됐는데, LG전자가 스마트폰을 놓지 못했던 이유는 스마트폰에 들어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앞으로 AI나 전장 부품 쪽에서 많이 쓰일 수 있고 이거를 통합한 어떤 서비스에서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놓지 못했는데, 이제는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전략적으로 스마트폰은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규모를 많이 축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 철수를 하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이 됐든지 간에 LG전자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LG전자에서 사실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을 많이 못 낸 측면이 있었거든요. 휴대폰 사업부가 워낙 적자폭이 커서, 물론 LG전자 전체 그룹 내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술적인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져갔지만, 어찌됐든 그런 기술력이 충분히 확보된 지금에서는 적절한 형태의 휴대폰 사업부를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하거나 축소시키는 게 LG전자 주가 전망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LG전자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참 미래 주가 전망이 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삼성전자에 치여서 제대로 활개를 못 폈지만 앞으로도 뭐 삼성전자를 뛰어넘기까지는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양대축, 가전업계 양대축으로서 LG전자가 다시 한번 비상을 벌써 시작을 했고, 높이 훨훨 날 날이
또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 브리핑을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잉글랜드 프리미어 축구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32강전에서 선제골을 넣었다. 그래서 경기 장소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푸슈카시 아레나라는 건데 2020년 12월 한 해 최고의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푸슈카시 어워드를 받았던 그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다. 여기서 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31개, 18골, 13도움 기록도 경신했다. 아직도 시즌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를 경신을 했군요. 손흥민이 참 대단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무리뉴 감독의 전술이 너무 수비 축구에 치중을 해서 보는 사람도 재미없고 성적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뭐 위약금이 너무 많아서 쉽게 자를 수도 없고 좀 토트넘이 좀 답답한 형국입니다.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사표 반려를 둘러싼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19일 사과했다. 그런데 그는 이날도 사표 반려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거짓 해명을 하면서 일선 판사들에게 대법원장이 1만여 명 거짓말, 초선 의원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근데 부장판사가 녹음한 게 저는 더 좀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반 분들한테도 많이 좀 이슈가 되겠네요. 870만 명 가입 옛 실손보험료 15% 이상 오른다.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올해 보험료가 15에서 19% 오를 전망이다. 너무 많이 오르네요. 도수 치료 등을 자주 받는 가입자가 적지 않아 적자가 커졌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일부 의료 쇼핑적을 걸러내야지 다수의 가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맞는 일이냐며 불만이다. 그것도 그래요. 하여튼 근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걸러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도 어찌됐든 쉽지 않다고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유럽서 아스트라 거부 확산이 됐다. 독일인 52% 안 맞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약간 조선일보에서 좀 exaggerate, 과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왔네요. 구독자 130만 경제 유튜버가 말하는 투자의 기술. 먹방 게임과 같은 가벼운 콘텐츠가 대세인 시장에서 유튜버 슈카는 경제 이야기를 주제로 130만 명의 구독자를 홀렸다. 게임스톱 사태 때도 비트코인 쇼크 때도 사람들은 그의 해설을 찾았다. 슈카는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카 저도 즐겨보는 유튜브 방송인데 지금 한참 동안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너무 바빠서 못 보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슈카를 다시 생각이 나면서 슈카가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인데 경제 이슈를 상당히 재밌게 잘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몇 개월 동안 요즘 바빠서 못 봤는데 다시 한번 좀 찾아보면서 또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G전자 또 첫 동영상에서는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7년 만에 상향시켰다. 그 다음에 퓨리케어 공기청정기가 이제 좋았다. 이런 얘기하고 오늘은 미국 한파돼서 멕시코 공장 셧다운된 게 결국은 전장사업부 부품이 더 모자라기 때문에 LG전자에 훨씬 긍정적인 주가 전망에 긍정적인 게 많다. 그 다음에 LG그룹이 최상의 전기차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사업을 철수하든 매각하든 축소하든 이런 것들이 LG전자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하여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좋은 주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의 레코멘데이션이고 여러분이 충분한 서치를 통해서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it. That's Lincoln. See you next time.